자, 오늘은 금융의 세계를 움직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,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? 알파벳의 괄호까지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바로 이 한 줄이 모든 투자의 리스크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? 이 공식의 진짜 힘을 이해하려면요, 이걸 구성하는 딱 세 가지 핵심 부품만 알면 됩니다. 하나씩 뜯어보죠. 자, 첫 번째는 RF, 바로 무위험 수익률입니다. 이름 그대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공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예를 들면 국채나 은행 예금이자 같은 거죠. 내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니까 이게 모든 투자의 출발선,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되는 겁니다.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벌어야 투자를 할 의미가 있겠죠? 다음은 시장 위험 프리미엄입니다. 프리미엄, 그러니까 일종의 웃돈 같은 거죠. 안전한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 주식시장 전체에 평균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바로 그 대가로 시장이 우리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보상, 그게 바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입니다. 그리고 드디어 이 공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베타. 이건 일종의 민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체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내가 가진 특정 주식이 얼마나 더 혹은 덜 출렁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. 리스크를 증폭시키기도 완화시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. 자, 베타가 1보다 크다? 이건 시장이 1% 오를 때 내 주식은 1%보다 더 팍 오른다는 뜻이에요.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떨어지겠죠.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인 거죠. 반면에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시장이 막 요동쳐도 내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그런 방어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리스크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겠죠?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알았는데,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? 이게 중요하잖아요. 첫 번째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시장에 숨어있는 보석, 즉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겁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 이 주식의 리스크, 즉 베타를 고려했을 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 한다 하는 요구 수익률을 계산합니다. 둘째, 시장 분석가들이 이 주식은 이 정도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는 기대 수익률을 찾아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. 간단하죠?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우리가 계산한 요구 수익률은 9%인데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0%예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 주식이 가진 리스크에 비해 시장이 더 큰 수익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. 한마디로 싸게 나왔다, 저평가되어 있다. 이건 매수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.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더 명확해져요. 이 직선이 바로 증권시장선, SML이라는 건데 각 리스크 수준에 따른 적정 수익률을 보여주는 선입니다. 만약 어떤 주식이 이 선보다 위쪽에 점이 찍힌다? 그건 바로 저평가된 주식, 즉 우리가 찾아야 할 투자 기회라는 의미입니다. 아직 시장이 제 가치를 몰라보고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? 두 번째 활용법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. 단순히 저평가됐냐 아니냐를 넘어서 기업의 진짜 가격, 즉 내재 가치를 아예 숫자로 계산해내는 겁니다. 여기에 또 다른 공식이 등장합니다. 고든 상장 모형이라는 건데 주식의 적정 가격을 구하는 아주 유명한 방법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기 분모에 있는 작은 K입니다. 저게 뭘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우리가 앞에서 그토록 열심히 계산했던 바로 그 요구 수익률입니다. 두 공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분석의 묘미입니다.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. 여기 보세요. 무위험 수익률, 시장 수익률 같은 시장 데이터에다가 이 회사의 배당금, 성장률 같은 실제 기업 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숫자들을 공식에 넣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짜잔! 답이 나옵니다. 이 회사의 주식은 그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11,000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
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계산한 이 주식의 진짜 가치는 11,000원입니다. 그런데 지금 시장에 가보니까 9,500원에 팔리고 있어요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바로 이 지점이 투자 결정의 핵심입니다. 방금 우리가 한 이 과정이요. 바로 투자와 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.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. 그리고 이런 리스크의 가격을 매기는 논리는 단순히 주식 투자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.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여요.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새 공장을 지을까 말까 고민할 때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해서 사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. 심지어는 정부가 고속철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정할 때도 이 개념이 활용됩니다.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. 투자라는 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보다 쌀 때 사는 활동입니다. 반면에 투기는 그런 가치 분석은 다 무시하고 그냥 왠지 오를 것 같으니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격의 등락에 베팅하는 거죠.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. 역사는 이런 투기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해왔습니다.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불었던 묻지마 투자 광풍을 기억하시나요? 어떤 회사인지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하던 시절이었죠. 일부 주식은 100배 넘게 폭등했지만 그 끝은 어땠나요? 2000년대 들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는 90% 이상 폭락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. 이건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. 수백 년 전인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. 바로 튤립 파동이죠. 튤립 뿌리 하나가 집 한 채보다 비싸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왜요? 가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거라는 투기 심리 때문이었죠. 결과는 물론 대폭락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공식은요.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.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나침판 같은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분석하고 있는가? 아니면 그저 가격의 오르내림에 돈을 걸고 있는가? 투기꾼이 아닌 진짜 투자자로 생각하는 힘,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